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이동영, 이현주, 이상호, 신인규, 그리고 오마이와 경향을 비롯한 한경호 유튜버와 출연자들, 재래식 언론들 이제는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유시민 작가가 결국 맞았습니다. ABC 이론에서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결국 반명 선언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정확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 표 보여드렸잖아요. 아직 김민석 총리가 배후라는 건 많은 당원들이 추정하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 배후 아래에 STI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명분과 무기를 제공하고 그 아래에 우두머리 플레이어로 이현주가 있고 맨 아래에는 신인규나 이동영 같은 스피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거꾸로 이 맨 아래에 있는 스피커들부터 실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럼 어디? 이현주 라인에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서 최종 배후가 실제 누구인지도 나중에는 드러나게 될 건데 이미 이현주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현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릴 건데 우선 그 전에 사전 지식처럼 알고 가야 하는 게 있어서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되니까. 손해대.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야,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아,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뱉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막 당선될 때는 막 노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는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막 거기 옆에서 하다가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백신 사기극 책임져라 막 이러고 아,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모르는 같은 게 사람이야? 모르는 게 없어. 유시민.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유시민 작가의 말은 결국 B그룹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건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돌을 던질 거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EQ 채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구독자는 40만이 넘는데 조회수는 처참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지는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구독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조회수도 높게 나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당장 26,000 구독자 정도 되는 제 채널 조회수랑 70만이 훌쩍 넘는 이상호나 이동영 유튜브 조회수를 비교해보면 저랑 비슷하거나 제가 더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원래 유튜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EQ 채널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친명 호소인 채널이었습니다. 딱 반문은 친명, 친문은 반명. 그렇기 때문에 문조털레이오는 제거 대상, 이 기조를 가장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채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게시글 몇 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도 없는 설문조사에 정청래 대표를 비하하듯 넣어두고요. 전당대회 당대표 설문조사라면서 쩔레 뽑고 다 죽자 이렇게 올리기도 했죠. 너무 소름 돋는 건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한준호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 흐름만 보셔도 진짜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전쯤부터 게시물 기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박상용과 호승진 검사를 찬양하고 윤석열 끝났으니 보수 우파로 복귀합니다 라는 공식 선언까지 합니다. 즉 친명을 호소하던 전형적인 B그룹 스피커가 실제 유시민 작가가 말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채널 운영자의 발언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올까요? 뭐 정치인도 당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유권자잖아. 저는 원래 무당층이에요 사실은. 홍준표 지지할 때도 난 당 가입한 적도 없어요. 여기 처음이야 처음.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 왜? 아, 이 사람이 좀 중도 보수 우파로 해서 좀 민주 진영을 조금 덜 극좌로 만들고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대통령 되고부터는 전혀 그런 행보가 아니잖아. 내가 막 극좌로 막 휘둘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 코인 좋죠. 아직까지 한참이지.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3년을 더 빨아도 저야 안전하고 편하고 좋지.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원래부터 홍준표도 지지했다가 민주당에도 붙었다가 이현주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가 말한 B그룹의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반명을 선언하게 된 계기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념, 철학, 논리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찬양하는 건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냥 흔히 생각하는 성적이 흔들면서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또 돌아선 거냐? 간단합니다. 앞에서 제가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처참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구독자는 40만이 넘는 채널인데도 조회수가 2만 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라이브 시청자 수는 30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즉 돈이 안 되는 이유는 본인 컨텐츠 수준이 처참해서 그런 건데 이걸 이 사람들은 친명 못 해먹겠다, 내가 극자가 된 것 같아서 못 해먹겠다, 이재명 대통령 되더니 일 못한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람한테만 한정된 얘기일까요? 이동영이나 이상호, 이현주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이 EQ 채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나 당대표일 때 진심으로 했습니다. 왜? 이 가짜 보수 이재명으로 다 찢어버리겠다. 그런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지지했어. 그리고 또 짠했어. 그건 진짜야. 짠했습니다. 왜? 친문들의 이 모든 권력으로 이재명을 죽이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와서 살아나와서 올라오는 거 인정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나 진짜 진심이었다고. 다 지금 보수들 엄청 데리고 왔잖아. 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게끔 우리 보수들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1%는 데리고 왔을 거라고. 이 발언 듣고 이동영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나한테 뭐가 돌아왔어?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미 앞에서 보여드린 게시물만 봐도 현재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의 기조와 논리 그리고 말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즉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스피커들 사이에서 분열이 슬슬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현주를 비롯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현주가 최근 몇 주는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죠. 우선 안우영 의원은 왜 단식을 하는 거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내 경쟁 상대가 이원택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원택 후보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청래 대표가 긴급 감찰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원택 후보 개인의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이런 감찰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걸 당원들은 모두 알죠. 당장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논란과 문제가 발견되자마자 조치를 취했었고 이춘석 씨는 법사위원장도 그만두고 곧바로 탈당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안우영 의원은 당이 너무 빠르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려고 단식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경선을 이미 치렀고 경선 결과 이원택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즉 당원들의 투표로 경선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안호영 의원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당 감찰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청래 대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당의 선거 규정대로 따른 겁니다. 물론 이현주와 강북구가 최고위원으로서 동료 의원을 위로하고 건강을 살피러 간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철저히 안호영의 단식을 이용하러 갔다.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냐? 이현주는 이미 지난 4월 9일부터 빌드업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전북지사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건 뭔 줄 아세요? 지난 검찰개혁 2차안 때 재래식 언론들이 어떤 구도를 만들었죠? 친명 vs 친청 이런 구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막상 그 친명이라는 자들이 누군지 봤더니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 그리고 그 중심에 이현주가 있었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친명계 전북지사 경선 중단해야 친명 정청래 외면의 자괴감 이런 기사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친명이 누구? 이현주였습니다. 이현주가 찾아가서 한 발언을 보면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호영 의원을 위해 간 거였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안호영 의원이 어떤 걸 주장하고 있고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살펴보겠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 까기 바빴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영상으로 볼까요? 정치가 뭐죠?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는 게 정치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선상 최고의 길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대표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들러보지도 않고 또 뭔가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당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강덕구의 말부터 반박하자면 선상 최고위는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유도 모자라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현주의 발언은 그간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 가고 있죠. 역시나 정청래 대표라는 메신저를 비난하기 바쁜 건데 이게 애초에 구조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현주랑 강덕구는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논의를 하고 그렇게 정해진 의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이 사람들이 최고위원이고 진짜 안호영 의원을 위한다면 정청래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지도부 의견을 최고위원 자격으로 가서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이미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원택 후보 감찰 결과가 나온 뒤로 이원택 후보를 단수 공천해 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당하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현주랑 강덕구의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은 유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현주는 안호영 의원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안호영 의원의 단식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웃긴 건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현주가 행동하기 시작하자 신인규가 나섭니다. 본인 유튜브에 이런 게시물을 씁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도 농성장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치도 사람이 합니다. 인간적 도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천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한 번은 와서 단식을 만류하고 공정성 시비를 없앴어야 합니다. 너무 웃기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논리가 사실상 똑같고요. 더 흥미로운 건 이 단식장에 누가 찾아왔다? 송원석 국힘당 원내대표 그리고 안호영을 재래식 언론들이 뭐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반청투사. 사실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보고요. 안호영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정치사를 보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거나 당원들이 알아서 분리수거 해줍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현상과 흐름은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덜 벌어지도록 당원들이 사전 차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당원들이 알아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일 잘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국내 현안이나 전쟁 현안 같은 건 뉴스공장이나 매불쇼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호루라기를 부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B그룹들이 반명을 선언하고 있고 이현주도 행동을 다시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표를 다시 보시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김민석 총리 관련 영상과 그 뒤에 김어준 공장장이 언급한 국공 합작 내용에 대해 정리한 영상을 연속으로 보시면 진짜 그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늦구는 돌아왔는데 듣고는 돌아올 생각이 없나 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